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영상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만들어 봤거든요. 전에는 원서 읽기에 정말 많은 관심들을 가졌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너무 일찍들 문법을 시작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4학년 정도만 돼도 문법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격적인 문법 학습은 4학년 중반쯤부터 시작을 해서 5학년 중반 정도부터 조금씩 힘을 주면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적정 시기에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고학년이라도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라면 늦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진행을 하시면 자기 학년의 속도에 맞춘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초등 고학년이 단어, 문법, 리딩의 기초가 약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느린 막내를 한 방에 지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재를 최소화 하시라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놓칠세라 리딩서, 문법서, 단어장, 듣기 교재 등등 너무 여러 종류의 교재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학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빠르게 해야 할 것 같아서 겉만 훑는 식의 학습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문법서 한 권, 리딩서 한 권 이렇게 두 권만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권을 가지고도 읽기, 쓰기, 말하기가 골고루 대비가 되거든요. 듣기도 이런 리딩서를 활용하면 되고요. 물론 저희 막내는 원서는 그냥 매일 조금씩 별개로 읽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학습으로 치지는 않고 있어요. 저희 아이는 이 마빈 레드포스트 시리즈를 아주 좋아해서 재미로 같이 읽고는 있는데 예비 중등인 조카는 원서는 따로 읽지 않고 단어, 구문, 독해만 하고 있죠. 아이가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고학년 때는 원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늦은 아이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어휘겠죠. 그런데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어휘 학습만 따로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면은 문법이 걱정이고 또 문법 위주로만 하다 보면 리딩이 걱정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최소의 교재를 가지고 단어와 문법, 리딩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면 심플하게 하면서도 실력은 실력대로 올리고 무엇 하나 빠지지 않게 알차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저희 막내에게 어휘집으로 단어 암기를 한번 시켜보려고 한번 사봤었는데 한 열흘 정도 외우고 나니까 저희 아이는 예전에 엄마가 외우게 해줬던 방식이 훨씬 잘 외워진다고 해서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도 단어장을 돌리면서 많이 남는 게 없다라고 느껴지던 차에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어장으로 암기를 하면 예문이 있다고 해도 이 맥락이 없이 암기만 해야 되니까 금방 좀 휘발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는 방식은 이 학습하는 문법 교재와 리딩 교재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 문장을 뽑아서 통문장으로 외우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아이가 여러 번 읽고 학습해서 익숙해진 문장과 단어였기 때문에 아이가 쉽게 외울 수가 있는 거였죠.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전날이나 며칠 전에 학습한 문법서와 리딩서에서 문법 포인트가 있는 문장이나 아이가 조금 어렵게 느꼈던 예문이나 모르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예문을 이제 이런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 두는 거예요. 몰랐던 어떤 표현이든 좋아요. 아이가 몰랐던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나눠서 아이에게 하루 분량을 정해주고 외우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작년에 했던 건데 제가 예문들을 이렇게 써두면 아이가 이제 해석을 쓰고 이 문장은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단어는 이제 외우고 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저는 다 하고 나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요즘 하고 있는 건데 리딩서에 나온 문장들이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문장을 써놓으면은 아이가 요 밑에다가 해석을 먼저 쓰는 거죠. 해석을 쓰고 문장은 요렇게 가리고서는 해석을 보고 자기가 문장은 스스로 암기를 연습을 해요. 요렇게 가리고 해석을 보고 그러고 나서 요 단어는 여기 위에 외울 단어를 보고 한글 뜻을 보고 쓰면서 암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검사를 받고 하는 거죠. 또 이것들이 익숙해지면 이 예문들을 가지고 영작 연습도 가능한 거죠. 해석을 보고 말로 해보고 영작도 해보는 식인 거죠. 저희 아이는 전부 모르는 단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적당히 쉬운 단어들도
적당히 예전에 외운 쉬운 단어들도 섞어가면서 꼭 외워야 할 것들을 조금씩 추가해서 외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단어라도 반복해서 다시 보고 완전하게 체화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죠. 저희 아이가 학습하는 문장 수준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유튜브 한다 뭐 한다 하면서 막내 학습 봐주는 것이 조금 버거워서 좀 난이도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했던 거를 자꾸 요즘 매번 뱅뱅 돌고 있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좀 더 힘을 줘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하면 할수록 영어만큼은 쉬운 걸 반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이가 현재 학습하고 있는 단어를 얼마나 잘 소화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누적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휘량도 남들이 외우는 만큼 외우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능한 만큼에서 약간 플러스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20개 외워라, 오늘부터 10개 외워라,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해 하거든요. 익숙해지기까지 아이가 반항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평소에 하던 거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작년에 저희 아이가 했던 교재인데요. 이런 비문학 지문이 있는 리딩서는 여러 번 읽고 해석을 해보면 이 한 지문에 있는 단어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단어를 훨씬 자연스럽게 외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교재를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요즘 얼마나 좋은 교재들이 많아요. 쓰기부터 장난 아니죠. 그런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 교재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빠르게 는다는 거죠. 내가 많이 읽은 리딩서의 단어를 외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내가 공부한 문법 포인트를 살린 예문을 암기하면 그 문법이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모호하게 여러 가지로 학습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최소화한 것을 가지고 학습을 깊이 하면은 정확하게 아는 표현이 많아질 테고, 정확하게 아는 표현이 많아지면은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처음에 진행하실 때는 정말 한두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서서히 늘려 나가셔야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학습을 진행하다가 아이 수준에 맞는 어휘장을 하나 구입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문법과 리딩을 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어휘량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는 어휘장 수준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 있는지 단어장으로 확인을 해보고 이제 비어 있는 것은 보충을 해서 돌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학습하는 교재들의 단어들만 잘 챙기고 가는 것도 양이 엄청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노트를 보여드리면 어머니들이 놀라시는데, 이게 꾸준히 매일 써서 쌓인 것이잖아요. 이 하루에 이 작업을 다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엄청 많아 보일 뿐이지 하루에 제가 요거를 하는데 20분도 안 걸리거든요. 덕분에 제 영어 실력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는 영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